네. 저희가 지금 역사 해설 선생님을 한번 모셨습니다. 예. 네, 반갑습니다. 지금 라이브 중입니다, 선생님. 네. 예. 이것은 이제 전입빌딩 245 네. 528 기념공간 사석지 28호 예. 옥상입니다. 이 옥상에서 보면 잠깐 이쪽으로 이동하실까요? 예, 이동할 수 있습니다. 네, 이쪽으로 한번 보실. 네. 네, 카메라가 조금 이동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예,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지금 예. 아쉽게도 도청이 네. 복원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부분 도청에서 보면 네. 마지막까지 항쟁했던 장소가 도청이고요. 네. 이 건물 중심으로 해서 바로 앞에 보였던 이 금남로이잖아요. 네네. 서울 같으면 강화문 거리인데 네. 그 건너편에 YMCA가 또 있어요. 예. 그 부분도 마찬가지고요. 예. 이 건물 뒤에는 IWCA라고 또 건물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마지막까지 이 나라의 민주주의를 위해서 끝까지 27일 날 저항하고 연행될 때까지 저항했던 장소가 도청, 방금 말씀드렸던 YMCA, 네. IW, 그것은 끝까지 저항했던 장소입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5.18 항쟁 기간을 1980년 5월 18일부터 마지막 날 진압될 때가 27일입니다. 네. 그런데 27일 날 진압이 되는데 그 과정 속에서요. 22일부터 27일까지는 강주가 대동이 세상이었고 하나가 됐잖아요, 시민들이. 네. 그러니까 계엄군들이 언제 들어올지. 네. 그러니까 23일 날 들어올지, 24일 날 들어올지, 25일 날 들어올지 그러잖아요. 네. 그런데 27일 새벽 4시. 네. 그때 5월 4시면은 굉장히 어둡습니다. 네. 그런데 2만 5천이라는 병력이 강주 예각을 봉쇄했는데 서서히 좁혀오면서 탱크를 앞세우고 들어옵니다. 그런데 4시에 도청에서는 우리가 알다시피 어떤 여대생이 네. 강주 시민 여러분 갱분이 쳐들어오셨어요. 그 찰나에 헬기가 네. 기관총을 M60이라는 기관총을 장착해서 이 전입빌딩 공격합니다. 그래서 전입빌딩 공격했는데 이 건물은 그때 당시 강주에서 제일 높은 10층 건물이었어요. 당시에 이게 제일 높은 건물이었어요. 예, 건물이었고 예. 높잖아요. 예. 그렇다면 이 전방에서 우리가 지금 현재는 이렇게 아파트가 이렇게 형성되어 있고 네네네. 이제 그 건물이 예. 형성되어 있는데 높아봐야 한 4, 5층 건물밖에 안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헬기가 비행하는 데는 마음대로 비행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제 문제는 우리가 5.18 항쟁 기간 동안에 총을 쏴서도 안 되지만은 예. 헬기는요 전쟁 때나 사용하는 맞습니다. 무기예요. 예. 그러한 어떤 무기를 자국의 그리고 이 국민들을 부분 향해서. 예. 이 부분은 권력을 찬탈한 일부 군인들이 예. 쿠데타를 해서 찬탈한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럼 자국의 국민에게까지 헬기를 동원한다고 있을 수 없습니다. 예. 헬기는 적군에게 우리나라를 침범했을 때 사용해야 할 무기를 바로 강주 시민에게 사용했습니다. 네. 우리가 간과해서 안 될 것은 5월 18일부터 27일까지 강주는 10일 동안 항쟁을 할 때 네. 모든 언론은 통제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외국에는 이러한 상황들을 잘 알고 있는데 대한민국에서만은 이곳 호남입니다만 전라북도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 애롭게 싸움을 하는 네. 거예요. 사람들이 대검에 찔리고 진압병에 후려치고 많은 사람이 트럭에 실려가는 어디론가 끌려가는 그러한 모습들을 강주는 애롭게 네. 항쟁을 했던 곳입니다. 아이고. 그러시면 저희가 또 안내할 곳은 실지 터널이 있는 네. 현장을 제가 안내해 드릴게요. 네. 예. 우리 위 선생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다시 또 제가 80년 5월 광주에 그때 제가 그 도청 앞에 있었던 시민이었다면 얼마나 무서웠을까. 사실은 저도 예. 그때 당시 선생님도 5.18 유족. 아니 저는 그때 당시 예. 조선대학교 4학년이었습니다. 아. 그리고 군대를 가서 복학생했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처음에는 우리 학생들이 시위를 많이 했잖아요. 그런데 도청에서 저도 마지막까지 저항하다가 27일 네. 새벽에 죽지 않고 연행된 사람이에요. 어떻게 보면 산자는 이제 부끄러운 감도 있는데 우리가요
그때 당시 제 역할이 우리가 총기가 나왔잖아요. 네. 총기가 처음에 나왔을 때는 우리가 강주 시민을 보호하고 나를 살 수가 있구나, 나를 지킬 수가 있구나. 네. 그런데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날 때는 총기가 양날에 칼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수습대책위원회 구성되고 시민 학생 수습대책위원회 구성되면서 어떻게 하면 총기를 안전하게 네. 사용할 것인가. 그리고 총기도 획득을 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치안이 그때 당시는 그러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건물 뒤에는 YWC에 있어요. 그런데 네. 철거돼 있고 아쉬워요. 그것은 어떠냐면 총기 교육을 시킨다거나 또 민주주의를 하는 우리 입장에서는 그래도 강도나 절도하면 안 되잖아요. 네, 소리 네, 내면. 그렇죠. 우리는 민주주의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절대 그래서는 안 된다. 또 관공서 건물 있잖아요. 네. 그러한 건물은 우리들이 세금으로 낸 재산이기 때문에 우리가 보호해야 된다. 그러니까 벽보도 붙이고 예. 그랬던 거예요. 단 한 가지 우리가 방화를 했단다면 그때 당시 모든 언론을 틀면 이렇게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강주는 깡패들이, 구두닦이들이, 넉마주의자들이 폭동을 일으켰다. 그럼 그거 아니잖아요. 사실이 아니죠. 사실은 구인들이 폭동을 일으켰거든요. 예. 그래서 그러한 방송을 했던 MBC, KBS는 우리가 방화를 했습니다. 보면 있지. 그러니까요, 강주에서 뭐 살인이나 막 강도나 은행이나 그러한 부분은 전혀 없었다. 그러한 부분은 애국 기자. 네. 그러니까 우리가 택시 운전사에 나왔던 유리겐처 예. 페터 기자나 예. 그리고 뭡니까 영국이나 프랑스, 러시아인가 소비에랑 기자 그리고 미국에는 노만 소폰 그런 기자들은 대한민국이 자기 나라였던 거예요. 어떤 나라든지 국가의 폭력은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기자들은 해외 방영을 다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만은 모르고 있는 거예요. 아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보세요. 6월 항쟁이 있잖아요. 6월 항쟁은 어떻게 보면 5.18 진상을 밝히기 위한 항쟁입니다. 그런 항쟁의 어떤 부분에 원활하게 해서 직선제행이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5.18 항쟁, 그러니까 6월 항쟁 때 대학생들이 그 어린 나이에 투신하고 분실했던 게 그래서 민주주의가 얼마나 소중한가를 다시 한번 우리가 느낍니다. 네. 그러면 같이 내려가 볼까요? 내려가. 그때 예, 안녕하세요. 예. 네, 반갑습니다. 네. 예. 그때 제가 예. 대학교 이제 4학년 예. 이거 됐잖아요. 총 경비대장을 했는데 예. 우리가 한강에 도청에서요. 예. 한강에 그 노벨상을 받았잖아요. 네. 그 제목에 소년이 온다 그래요. 네, 제목이. 그러면 이제 동호가 주인공이잖아요. 예. 동호가 이제 이 대의에 총을 맞고 죽잖아요. 예. 그 과정이 어떻게 되냐면 제가 그 이야기하는 이유는 그 부분만 봐도. 근데 제가 앞에 배치를 시키는데 옥상에서 나 있는 쪽으로 총을 쏘는 거예요. 그런데 M16요. 네. 우리 시민군은 칼빈을 갖고 있었거든요. 네. 그럼 M16이니까 저는 군대 가서 알잖아요. 예, 총소리를. 예. 근데 우리 쪽에 악업정이 있었어요. 우리의 총인지 알았어요. 아, 나 있는 저 총이니까 야 쏘지 마라. 그랬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경비 총 책임 맡으니까. 예. 그러한 사항을 알리기 위해서 예. 지금 이제 소무과가 그때는 우리는 사항실인데 네. 소무과를 들어가는 거예요. 예. 들어가는데 사람들이 무서워서 예. 다 턱 받치고 책상 밑에 일하고 있는 거예요. 총소리가 나니까. 예. 그런데 불은 꺼졌는데 왜 턱 받친 거 보였을까요? 예. 군인들이 아. 버리고 간 예. 무전기에서 그 불빛이 있잖아요. 예, 빠딱 하잖아요. 예. 등대불 같이 예. 깜빡깜빡 할 때 예. 얼굴이 보이고 안 보이고 아는 거예요. 아. 그런데 그 찰나에 예. 어떤 청년이 총을 맞고 들어온 거예요. 볼에. 예.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부분을 치료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앉아서 치료하는데 그때 이제 여대생들도 많이 같이 있었어요. 예. 여기 치료하는데 갑자기 그 문에 있는 쪽에서 예. 엄청나게 가리게 본 거예요, 총으로. 군인들이. 그러니까 오! 할 거 아니에요, 저도. 네. 그 총에 벽에 맞고 저는 어깨에 뉴타이 맞고 예. 한 여대생은 청바지에 히프에 맞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저희들도 겁이 날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캐비넷을 그때만 철제로 돼 네, 있거든요. 철제 캐비넷. 철제 캐비넷. 그때 예, 당시에는 예, 그랬어요. 예. 그 앞으로 가린 거예요. 예. 그리고 뒤로 얘가 물르면서 날이 서서히 새울 거 아닙니까? 예. 폭도들은 투항하라 그럴 거 아니에요. 예. 그런데
군인들이 날이 이제 헌해졌어요. 예. 둘이가 딱 들어온 거예요. 그러더만 커튼을 제끼면서 예. 어이 김하사 뭐 하소 그렇게 하네요. 그러면서 도청 후문 쪽으로 총을 다다다닥 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영화 구경 같이 그래요. 그 대목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니까 엎드려 보니까 예. 공수 특전단들은 장급을 입었거든요. 이장복을. 예. 그런데 일반 육군 복장을 입었어요. 방송에 이제 응? 예, 예. 옷을 바꿔 입은 거예요. 세상에. 예. 그러면서 그 사람들 이제 영화 구경 같이 그랬잖아요. 이렇게. 네. 그런데 한강이 소설책에 우리가 옛날 그 구수란 책이 있을 거 아닙니까? 현대 사례 전집이라고 송기수 교수님이 그 편찬했는데 이렇게 책이 두꺼워요. 예. 그 책을 다 읽었더라고. 그러니까 작가이겠죠. 예. 예. 읽었는데 동호가 계단에서 내려오는데 그리고 대기가 그 포복하고 있잖아요. 막 끌려온 사람을 발로 진이기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총을 동호가 계단에서 살려주셨는데 총으로 쏩니다. 땅땅 뭐라 하냐면 그 대목에 시발 존나 영화 같지 않나 그래요. 그 대목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저는 영화 구경 같이 했는데 영화 같지 않나 그 대목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 뭐냐면 제가 그 틈에 총을 들고 제가 총을 쏘면 우리가 다 죽을 수가 있어요. 그런 부분도 있어요. 그냥 그 사람들 무작정 가리기린 거예요. 네. 그러니까 동호가 죽었던 부분도 우리가 도청에서 보면 예, 도청이잖아요. 네. 후문으로 상공수가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공수는 우리가 부산 마산 항쟁에 투입된 공수부대예요. 네. 그리고 베트남이 통일된 것은 1975년이잖아요. 그러니까 불과 안 되잖아요. 그러잖아요. 네. 그 투입된 공수부대리 그리고 5.18 항쟁은 8개월 후로 광주가 일어난 겁니다. 네. 거기에 투입된 공수부대리 알았잖아요. 그러니까 빡시하게 진화 훈련을 시킨 거예요. 그러한 부분을 광주에다 풀어놓은 거예요. 세상에. 그러니까 학생들, 젊은 사람들은 그때는 대학교도 많이 못 갑니다. 고등학교도 많이 못 보내고. 그때 당시는 어려웠을 때. 예? 그러니까 학생들만 보이는 사람은 무조건 후려쳐본 거예요. 거기에 항해는 엄마 같은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왜 학생들한테 그렇게 하느냐? 그럼 엄마 같은 사람들도 후려친 거예요. 그것이 과일 진화. 그래서 그러한 부분이 폭발한 거 아닙니까? 그것이 5.18 항쟁이에요. 네. 지금 뭐 영화로 책으로 그리고 또 많은 제 선배들의 구술로 들었지만 또 이렇게 직접 선생님의 말씀을 진짜 정말 그 현장에 와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좀 듭니다. 같이 한번 내려가 볼까요? 저도 이제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때는 처음에 이렇게 매 할 때는 모두에 이제 복받쳐서 울면서 뭐 그런 거 있겠죠. 감정 그렇죠. 복받쳐서 그래서 이게 해설하다 보니까 이렇게 많이 또 이렇게 마음으로 삼키면서 하지요. 근데 그 역사를 살아내셨는데요. 평생 떠나지 않는 트라우마가 있으실 거예요. 아, 있죠. 저도 보면 이제 그때는 이제 결혼 안 했을 거 아니에요. 결혼하는 부분은 우리 처남도 5.18 마지막까지 해가지고 무기를 받았던 사람이에요. 법정에서 무기 영광입니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봤을 때 남자가 괜찮잖아요. 그래서 우리 처남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장모나 그렇죠. 5.18 때 저만 그랬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트라우마예요. 저도 솔직히 말해서 트라우마를 영어로 잘 몰랐어요. 세월호가 일어난 뒤로 트라우마라는 부분을 알았어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이렇게 어떤 정신적 그 부분이 얼마나 많은 좀 너무 어두워서 조금 이동을 해서 원래는 이쪽에 입구인데 여기가 원래 입구구나. 입구예요. 이 부분이 전입빌딩이 245 528 기념 공간입니다. 이제 이 안쪽으로 한번 들어와 보실까요? 보면 지금 이쪽에 한번 우리 한번 앞에 한번 서보실래요? 이렇게 저요? 한번? 저도 같이 한번 서보실게요. 저하고 여기? 이쪽으로요. 그렇죠. 이 안에는 세 개의 설치 미술 작품이 있습니다. 이 총탄은 카메라를 이쪽에서 잡으셔야 될 것 같아요. 이쪽에서 가짜로 이렇게 만들었고요. 카메라를 이쪽에서 잡으셔야 시청자들께서 느낌이 오실 것 같습니다. 그렇죠. 총알이 이거 만들어 놓은 작품인데
이 설치의 민주에 탄하는 작품과 또 아카이브 영상이 있잖아요. 네. 영상과 예. 또 여기서 보니까 전입빌딩이 보이잖아요. 큰 예. 이것을 보면 사진 같지만 가까이 보면 예, 그림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 총탄은 우리 작품이니까 예. 여러분을 향하고 있는 거예요. 관람객을. 예. 그러니까 당시 시민군이 예. 이 날아오는 총탄을 우리는 잘못이 없는데, 우리는 괴뢰가 아닌데, 폭도가 아닌데, 네. 그 시민들을 향해서 정부가 쏘는 총알 아닙니까? 그렇죠. 대통령이 쏘는 총알, 전두환이 쏘는 그렇죠. 총알. 예. 그 총알이 날아오는 그 비통함을 예. 어떻게 겪어내셨을까? 갑자기 눈물이. 예, 그렇죠. 이제 그 네.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곳 전입빌딩은 네. 많은 사람들이 5.18 특히 항쟁 기간은 이제 말할 수 없고 평상시도 많은 사람 300, 400이 옵니다. 네. 작년에 같으면 6천 명이 넘어서 7천 명 가까이 5.18 예. 하루에. 5.18 하루에. 예. 예. 그렇다면 이번은 작년에 12월 3일 비상계엄. 비상계엄을 했잖아요. 예. 그랬을 때 지금은 어떠겠어요? 계속 쉰날 이렇게 하는데 휴무마다 2천 명 정도, 막 2,500명 예. 이렇게 계속 오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현대사에서 역사에 살아 숨쉬는 현장이 아닌가.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번에 12월 3일도 예. 우리가 모든 어떤 가슴에 5.18 정신이 살아있기 때문에 예. 또 이번에도 국민이 예. 그 막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 예. 바로 이 총탄. 그러니까 실제 이 총탄은 실제 총탄이라면 강조 시민을 했고 대한민국 국민을 향했지만은 그러나 이 작품 속에서는 관람객을 향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랬을 때 그 부분. 그러니까 이러한 어떤 희생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발전했고 예. 성장했다는 예. 그런 의미가 있고요. 그렇습니다. 지금도 5.18 발표 명령가 정확히 밝혀지지 않잖아요. 예. 우리 국민은 다 알고 그렇습니다. 있지만 예. 지금도 밝혀지지 않는 그 명령자가 발표하는 명령자가 누군가 그 부분을 이 탄알은 묻고 있는 거예요. 예. 이 탄환은 예. 누가 발표 명령자이냐? 그리고 지금 이제는 같은 답하라. 예. 이번엔 내일 안 했죠. 끝나지 않았잖아요. 예. 그러한 부분을 또 이 총탄은 의미 있습니다. 네. 그래서 소년 우리 한강에 네. 있잖아요. 네. 소년이 온다. 네. 여기 있잖아요. 이렇게 소년의 이야기를 하죠. 우리를 지켜줘야 할 군인이 우리에게 총을 쏘았어요. 내 형에게, 내 누나에게, 그리고 우리 어머님에게. 이 부분이네. 예, 예. 네. 전두환이 죽었지만 땅에 묻히지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제 이부 가까이 보면 네. 그렇죠. 이 작가가 이렇게 잘 표현한 것 같아요. 10층 건물이고 관계가 제일 높은 이제 건물인데, 예. 큰 건물이기 때문에 목격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그림은 흑백, 그러니까 어둡게 그렸잖아요. 이렇게. 네. 이게 밖에 그린 것보다도. 그리면 18일부터 27일까지, 그리고 어떻게 보면 강조해서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으로 이익이 있을 때마다 그래도 깨어있는 대학생들이 시를 많이 했단 말이에요. 80년. 네. 예? 그리고 4.19 때는 이제 고등학생들이 했습니다만은 이 건물은, 이 금남로에서 도처방의 분수대에서 민주주의를 절규하는 그 함성을 또 목격했고 5월 27일 날 진압돼서 끌려가는 모습, 구타당하고 끌려가는 모습, 죽어가는 모습을 그리고 금남로에 위에 한 맺힌 그 절규를 이 전입빌딩은 목격했다.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국민이라고 보면 돼요. 네. 나에게 달라드는 나에게 총이 240억 원의 상처를 받았습니다. 네, 그 흔적을 여러분에게 안내해드렸습니다. 보세요, 지금 관람이 계속 오는데 네. 방금은 약간 한가했네요. 네. 그러네요. 계속. 예. 245개 타는. 예, 245개. 이제 이 부분이거든요. 245개 탄이라는 것은 발견된 것만, 그 추후로도 물론 발견됐지만 수없이 쏘았을 거 아니에요. 내부에는 10층 내부에. 네. 예, 잠깐 안쪽으로 제가 네, 안내해 드릴게요. 이쪽 나와보세요. 예, 여기 좌측에도 마찬가지예요. 남바로 지정되어 있잖아요. 총탄에. 네. 예, 보면. 그러네요. 예, 예. 그렇게 돼 있죠. 이게 다 예. 총탄이군요. 예, 예. 총탄 자국이 이게 예. 막 76번 있잖아요. 예. 이제 이 부분을 보실 필요가 있어요. 잘 보세요. 네. 저희 카메라 이쪽을 보세요. 네. 거울에 이렇게 반사를 시켜놨잖아요. 예. 근데 이렇게 보세요. 여기 보세요. 네. 파인 부분이잖아요. 예.
그러면 이 전입빌딩이 강조해서 전남일보사 신문사 빌딩, 예. 줄임말로 전입빌딩. 이 사원은 240번 헬기가 밖에서, 네. 공중에서 공개했을 거 아니에요? 네. 공개해서 자국이 245개, 총알의 개수가 아니라. 그럼 수없이 쏘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예. 발견된 것만 그렇다는 거예요. 예. 그럼 보세요. 이치적으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저 앞에 있는 마지막 함정이 도청, 그리고 여기 금남로, 예. 그리고 YMCA. 예. 바로 앞에 YMCA 있잖아요. 예. 그렇다면 이 건물이 제일 높은 10층 건물을 했잖아요. 예. 그 다음에 높은 건물은 이 전입빌딩이에요. 아, 전입빌딩이 아니라 관광호텔. 7층 관광호텔이었습니다. 예. 저 7층, 저게 관광호텔. 예. 7층 관광호텔이었는데 중축되어 있어요. 그럼 전에는 저 나무 심어진 데 있잖아요. 네네네. 한 층밖에 안 돼요. 예. 그렇다면 군인들이 27일 날 진압할 때 작전에 이 부분이 들어있었던 거예요. 어떻게 보면. 제일 높으니까 네. 바로 도청을 진압한다거나 이제 도청을 진압한다거나 YMC를 진압한다거나 높은 데가 낫잖아요. 아무래도. 응? 그런데 헬기까지 공격하면 안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지. 저 건물, 7층 건물도 점령하고요. 이 건물도 이제 점령을 했잖아요. 그런데 전두환 세력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 부분은 헬기 사격이 아니다. 뭐라는 끝까지 군인들이 경량에서는 가지고 있는 총을 우리는 소총이라고 하거든요. 네. 소총으로 쏘았다는 거예요. 소총을 소총을 어떻게 이렇게... 소총을 수 없잖아요. 소총을 어떻게 저렇게 말이 안 그럴 수가 되죠. 없어요. 네. 그렇다면 자기들 말대로 네. 특공대도 있기 때문에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네. 옥상에서 내려오면서 밧줄 타고 네. 쏘았다 하면 네. 쏘면 채워서 네. 어떤 딴 데로 바보가 가요. 자기한테 그러니까요. 발라들이죠. 예. 어떤 바보가 이렇게 그럴 수 있어요. 네. 그러면 저 건물은 점령했잖아요. 저 나무 심어진 데고 네네네. 이게 한 층밖에 안 돼요. 네. 7층에서 저 건물 7층에서 이 부분을 쏘았다 한다면 대각선이 이 부분은 맞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안 돼요.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이 사람들이 그대로 놔주고 나서 근데 이 부분은 없네요. 저거 하나밖에. 네, 없어요. 예. 그러니까 예. 이 부분은 안 맞잖아요. 그렇죠. 말이 안 되죠. 그리고- 헬기 사격만이 얘기가 되는 겁니다. 예. 예. 그리고 계엄군들이 이대로 놔줄까요? 11 공수부대가 이 건물에 수색조가 들어옵니다. 1층, 2층만 계단을 타고 문 부수고 들어올 거 아니에요. 네네. 그런데 들어왔다 하면 입구가 바로 여기에요. 여러분이 들어왔던. 네. 이곳에서 이쪽으로 쏜다 하면 면이 총으로 쐈다 어디가 맞아야 돼요? 앞면이 맞아야 돼요. 그렇습니다. 예. 앞면을. 그렇잖아요. 예. 그렇죠. 근데 앞면은 멀쩡한데요. 멀쩡하단 말이에요. 예. 이렇게. 앞면은 멀쩡해요. 예. 그런데 열한 유리창도요. 그때 당시는 27일 날 진압할 때 쏘았잖아요. 28일부터는 원상회복 흔적지 없이. 그러니까 그 부분은 다 흔적지. 5월달까지 맞는 거예요. 예. 이 건물만 그렇게 했어요. 상가들도 다 수리비 주면서 예, 빨리 이렇게 고치라고. 예. 흔적을 주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또 내려갑니다. 11 공수부대가. 예. 이곳 3층에서 뒤에 있는 YWC에 있다 있잖아요. 네네네. YW를 완전히 가르게 해버려요. 이렇게. 어. 벌집 만들어고요. 그리고 군인들이 진입을 들어갑니다. 네. 그런데 최후까지 항쟁했던 그 장소인데 32명이 이쪽으로 쏘아요. 또 예. 군인이 쏘니까. 예, 예. 그러니까 이쪽 면은 신민군이 쏜 칼빈서 주민적이에요. 네. 그리고 거기 32명 중 3명이 또 사망을 합니다. 많은 사람이 또 연행이 되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 부분은 국과수 시에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국과수의 의뢰래요. 국과수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주위에 이보다 더 높은 건물이 없다. 이보다 10층보다 더 높은 공중에서 어떤 비행체에 의한 사격, 그러니까 공격에 의한 자국으로 본다. 그 비행체는 뭐겠는가? 막 주민은 막 조사할 거냐? 네. 헬기 사격에 의한 탄원의 자국으로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국과수에서 이렇게 지정을 해놓은 네. 거예요. 국과수에서. 예, 예. 그러니까 내부에 177개, 외벽에 68개예요. 네. 밖에서 이 면을 보면요, 대부분 7층 위로 흔적이 있어요. 그럼 7층 위로 있다는 흔적은 헬기가 더 밑으로 10층에서 이렇게 쏘면 네. 1층은 맞기는 힘들어요. 대각선에 맞죠. 날아갔죠. 예, 예. 그러니까 1층, 2층, 3층 맞기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7층.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누가 보더라도 너무 오늘 그 역사 해설 해주시는 선생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누가 보더라도 너무 팩트 위주로 과학적 근거에 따라서 설명을 해주시는데 유독 전두환 내란 세력만 끝까지 인정하지 않고 죽을 때까지 사과 한마디 없이 예. 예. 그러니까 이 부분이에요. 전두환이도 이제 죽을 때까지 법정에서 헬기 사격 때문에 그랬습니다. 예? 재판을 받다가 죽었잖아요. 네. 그 부분은 뭐냐면
우리가 1980년 일어났잖아요. 1987년 6월 항쟁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1988년 대한민국 국회에서 최초의 청문회가 열립니다. 5.18 진상을 밝히기 위한 청문회에서 조비오 신부님이. 네. 그때 당시 조비오 신부님은 5.18 항쟁 동안에 10일 동안에 수습대책인 활동을 했던 분이에요. 그 신부님은 끝까지 잘할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헬기 사격이 있었다고 하는 부분을 국회 청문회에서 증언을 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청문회 증언을 전두환이가 해고록에서 사탄, 사입이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기 전에 이제 우리 신부님이 돌아가셨는데 네. 이제 그 가족들이 사자 명예훼손 이렇게 고소를 네. 했어요. 바로 이 헬기 사격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헬기 사격은요, 우리가 5.18 항쟁 기간 10일 동안 계속 헬기는 비행을 했습니다. 뭐 찌라시를 뿌린다거나 방송을 한다거나 네. 그랬는데 단 이렇게 헬기가 공격하는 부분은 5월 20일 날 집단 발표할 때 네. 그때와 5월 27일 날 진압될 때 2번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댓글창에 많은 시민들께서 진짜 해설 너무 잘 해주신다고 예, 시민들께서 말씀 주시고 듣기만 하던 5.18을 눈으로 직접 확인하니 눈물이 분노가 일어납니다. 이번 선거로 분노를 표출하기를 다짐합니다. 이런 말씀들 그러니까 우리가 45년은 지났습니다마는 네. 특히 타 지역 있지 않습니까? 우리 강주의 시민보담도 다 막 경상도나 네. 막 울산 막 그런 다 있잖아요. 경기도 그런 사람들이 많이 와요. 그렇죠. 와가지고 이 부분을 봐요. 네. 그리고 우리가 총기가 나오니까 잠깐 강경을 알지 그렇게 생각했는데 실제 우리들의 어떤 해설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제 공감합니다. 네. 그래서 이게 증거. 그래서 그러한 사람들이 증인이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진짜 이 전일빌딩이 목격자 5.18 80년 5월 광주의 목격자로서의 이 존재감이 너무 느껴집니다. 저희가 이제 여기가 마지막인가요? 네, 더 내려가야 돼요. 잠깐 영상이 있는데. 네, 여기서 마무리? 알겠습니다. 선생님, 사실 12.3 비상계엄 때 다시 또 심장이 벌렁벌렁 하셨겠어요. 저는 그 부분을 제가 나이가 좀 먹었잖아요. 이제 70이 네. 넘었는데 예. 어떻게 비상계엄은 내릴 수가 없잖아요. 네. 그리고 한강의 어떤 그 노벨 문화 네. 그런 과정 속에서.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국격이 네. 우리가 굉장히 올라갔잖아요. 맞습니다. 그 문화적으로도 국격이 5위예요. 우리가 12국가에 들고. 네. 어떻게 이 나를 아무리 어떤 대통령이 부족하고 또 부족하더라도 네. 그러니까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도 그러한 것을 새벽에 거의 우리 국민이 위대한 거입니다. 그리고 역사는 실제 절대 반복돼서는 안 되거든요. 이 부분도 답은 이렇습니다. 네. 답은 군인들은 나라를 지키라고 총을 줬지 국민에게 총을 쏘라고 준 것이 아니에요. 그게 답이에요. 네. 절대 군인은 나라를 지켜야지 국민에게 총을 쏘아서는 안 된다. 그게 답입니다. 네. 예, 오늘 선생님 말씀 너무 잘 들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네. 네.